코로나 불황 1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안개를 헤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3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하며 고비고비 노포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맛의 고수들을 만나봅니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인정 넘치는 노포의 지혜 속으로 똑주부 큐! 첫 번째 노포의 지혜를 배우러 찾아간 곳은 세종시 부강면의 한 식당인데요. 가마솥 가득 30년째 똑같은 일상을 만날 수 있는 곳. 매콤한 뼈다귀 해장국이 우거지와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 살 붙은 거 봐. 아니 먹음직해요.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매일 그 생뼈가 들어가지고 네. 그날 팔 양만 수량만 해가지고 삶아서 요만큼만 딱 끓이고 한정 판매를 하는 거죠. 저희는 매일매일. 이곳 사장님의 하루는 새벽 1시에 시작이 된대요. 그 세월을 곁에서 지켜온 건 바로 이 솥들이고요. 근 30년 가까이 다 쓰고 있죠, 지금은. 함께 온 세월이죠, 다 저하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반들반들 닦아놨어. 물론 그 세월의 흔적은 묻어있지만. 예. 바지라는 그 주인장 섭씨가 보이네요. 3시간 정도 잘 삶아진 뼈에 된장을 풀고 배추며 무, 양파, 고춧가루 거기에 이 집만의 비밀 양념을 넣고 나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맛의 고수가 전하는 비법 하나. 들어가는 채소 양이 많아야 맛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2~5시간 더 끓여내는 거죠. 하루 준비한 양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 이곳. 사람들 발길이 분주해지는데요. 바쁠 때는 하루 800그릇도 눈 깜짝할 새 팔린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 30년간 낮과 밤이 바뀐 사장님. 그리고 그 정성은 손님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조심을 잃으면 이런 맛이 안 나와요. 음식은 정성이기 때문에. 다른 집은 국물이 좀 묽잖아요. 이거는 좀 걸쭉한 그런 맛하고 좀 고소한 맛, 구수한 맛이 나요. 다른 데는 좀 살 같은 경우에 퍽퍽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연해요. 한 뚝배기 뜨끈하게 먹는 건 물론이고요. 포장도 잊지 않습니다. 포장까지 해가세요? 아니 저희가 이 집이 너무 맛있다고 와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희만 먹기 미안해서 와 이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빠 생각 나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또 와야지. 이제 동생도 데리고 다 재방문해서 200%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의 고수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도 막 저희한테 아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너무 친절해요. 그게 사장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시는 다 가족인데 인사는 안 되죠.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양도 정말 차고 넘치는데요. 어쩌면 요 속까지 이렇게 양념이 배어들어서 요 안까지 그 비법 양념들이 쏙쏙 배어든. 그렇다고 어디 찔기기라도 그냥 살이 그냥 입에서 그냥 살살 녹네. 살살 넣으세요. 정성 가득 느껴지는 깊고 담백한 맛. 왜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을 맛입니다. 또 우거지하고 달리 생배추가 달달하러. 또 이렇게 넣으니까 어머. 네, 진짜 뭐 이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포장 판매가 이제 많이 늘긴 늘었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좀 보고 하고 싶은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어요?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버티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맛의 한 수, 노포의 지혜를 배우러 간 두 번째 식당입니다. 아이고 바쁘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 입구부터 그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맛있기도 하지만 냄새도 많이 나요. 진짜 맛있는 냄새. 네. 배고파지는 그런 냄새인데. 맞아. 갈비로 몇 년째이십니까? 4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정말 지금 마스크를 가리고 있지만 입이 떡 벌어져요. 이것 보세요. 갈비뼈에 붙은 살이 어마어마하죠. 노포의 지혜.
그것은 꼼수도 눈속임도 허락하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넉넉한 저울 수치는 또 어떻고요? 대충 넘기만 하면 돼. 모질라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저울을 못하러 둬요. 이렇게 푸짐하게 넘치게 담을 건데. 아유, 더 오시면 되죠. 더 오셔서. 어머.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맛있게. 예. 또 한쪽에선 갈비 손질이 한창인데요. 칼 대신에 도끼, 도마 대신 나무 밑동이 통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 눈에 한 번에 확 띄는 게 이 둥그런 나무 도마. 아니 그루터기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움푹이 들어갈 정도면 4, 5년 정도는 했죠. 원래 처음에 이렇게 판판한 거였는데 저게 이제 도끼질하고 이제 칼질하고 이렇게 막 그 오돌뼈 다듬 까다 보면은 네네. 이게 파여가지고 이게 한 100개 정도는 지금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쓰게 됐죠. 공교롭게 갈비집의 나무꾼이 되시네요. 그러네. 갈비 맛을 좌우하는 이 소스. 45년 단골들 입맛을 확 잡은 이 비법 소스에 갈비를 잘 버무려서 숙성시켜줍니다. 이갈비 좋아하시는 분 이제 기억해놨다가 네. 그분 오시면 그렇게 드리면 그 오는 단골 손님들이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100% 다는 못했지만 내가 저 손님은 이런 갈비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갈비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분이 저거 맛있게 드시는구나 그래서 섞어 드리고 맛의 한 수, 노포의 지혜. 그것은 바로 손님 한 분 한 분의 식성을 기억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겁니다. 이러니 손님들이 반할 수밖에요. 내가 20년 단골인데 입에 딱 들어가면 예. 맛이 달라. 그 양념 맛이 죽여줍니다. 양념 맛이. 고향이나 청주인데 청주서 여기 뭐 석규동 왔다가 여기 와서 먹고 가고 갑니다. 한 잔 먹으면 술이 한 잔 생각나고 또 밥 한 숟갈이 생각나고 이런 맛 있죠.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쭉쭉 당기는 그 뭐 치즈 같은 그런 맛이 있죠. 그냥 쭉 늘어나는 맛. 그죠? 단골들의 맛 표현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월을 품고 정을 녹인 맛. 손님은 그 정성을 기억하더라고요. 맛이야 다 아는 맛이지만 조금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갈비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야 되나 봐. 아니 어쩌면 뭐 다른 뭐 채소 곁들일 필요도 없이 요거 하나만 맛봐도 그렇게 맛있어. 맛있게 드시. 맛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힘든 코로나 시국을 헤쳐나가는 지금 가장 힘이 되는 건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진짜 그러는 손님들 많아. 방역도 잘해서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모두 힘내서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게. 이겨야지 우리가 이겨야지. 예. 코로나를 이겨야지 우리가 지면 되겠어요. 아이 이 식구 뜯고 그 맛보는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 같이 그냥 같이 힘내보자 이거예요. 힘내세요.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과 뚝심으로 지켜낸 초심. 수십 년 세월 동안 어떻게 순탄한 길만 있었겠어요. 그 힘든 고비들도 이렇게 버텨냈을 텐데요. 코로나 안개 속이지만 우리 힘차게 이겨내보자고요. 소상공인 화이팅!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 지역에 예술의 햇살이 비춥니다. 골목을 따라 새겨지는 그림, 그 속에 담긴 우리 동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날이 제법 풀린 어느 겨울날, 동명동의 한 작업실에 우리 지역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로 모이신 건가요? 저희가 남구 월산동 달매마을에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작업을 뭘 할 것인가 그 작업 계획 아침에 지금 회의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가들. 오늘의 작업 공간은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달매마을입니다.
마을의 변화는 우리에게 맡겨라. 공공미술 어벤져스 등장.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오늘의 작업 구간과 디자인을 점검하는데요. 작가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동안 눈이 오고 날씨 탓 때문에 작업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좀 작업량이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작업량을 좀 늘려서 할 계획이고.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폭설과 한파로 작업이 미뤄져 작가들의 애를 태웠는데요. 오랜만에 사람들로 마을이 북적이니 지나가는 어르신도 관심 집중. 정말 주위 고상해 참 추운데 미끄러운 거 조심하고 잘 동네 깨끗이 이쁘게 해주면 좋아. 2016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달매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이번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작가들이 마을의 트리아트, 미디어아트 조형물 설치로 미술작품을 조성을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명의 지역 작가분들로 구성된 작가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였고요. 회화, 조각, 사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와 중견 작가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벽화뿐만 아니라 여러 조형물이 마을 곳곳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붓을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작가들. 단순히 벽을 칠하기보다 마을 주민분들이 기뻐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양이보다는 이제 뭐 자연하고 같이 놀 수 있고 좀 답답함을 벗어나서 해변이 있고 여기 이제 주민들이 오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잠시 이렇게 마음의 여유나 탁 트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명 더 그렸으니까 125명 더 그려야 되겠다. 네, 그러죠. 그러면 돼. 농담도 주고받으며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작가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미술관부터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뭐 현장 전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작업실에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갇혀 있는 거와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틀리죠. 근데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호,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될까요? 이 건물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20년 된 빌라인데요. 5층 높이의 건물 벽면이 컨버스라 안전장비와 모자를 꼼꼼히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벽화 들어가기 전에 밑을 먼저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여기 트리아트 벽화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벽면을 고르게 만드는 밑칠 작업. 꽤 높은데 무섭진 않으세요? 무섭을 때도 있는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그러긴 한데 뭐 막상 올라와 있으면 안전장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 위에 입혀질 트리가트. 새가 건물의 허물을 벗기니 높고 멋진 건물이 나타납니다. 마을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겠네요. 이거 설치할 때 한쪽은 가운데 하나, 위아래는 2개씩.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는 달매마을 주민들의 취향에 딱 맞는 울타리 조형물입니다. 펜스 조형물들은 또 벽화하고 다른 좀 그 다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뭐 또 앞면에서 보는 느낌, 옆면에서 보는 느낌, 또 그런 것이 평면적인 벽화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또 다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보이는 벽화와 달리 골목을 걸으며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울타리 조형물. 딱딱해 보였던 울타리가 전보다 훨씬 화사해졌죠?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도 좀 싫어하셨어요. 벽화를. 이게 몇 년 안 가면 또 변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또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공미술팀에서는 특색 있게 해서 정말로 작가님들이 착안을 해서 오래 변질 안 되도록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지금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 아닐까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보이죠? 자,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입니다. 네. 오, 처음인데 실력이 좋으신데요. 보통 공공미술이 감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직접 본인들이 사진 작가가 되는 기분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직접 본인들이 찍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웃끼리 찍어주니 더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겠죠? 영정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영정사진은 주인공의 삶이 짙게 배어있는 집에서 찍기도 한답니다. 편하고 우리 집이 나오기 더 좋지. 마지막으로 기억될 모습이기에 가장 예쁘게 담기고 싶습니다. 네, 좋다. 표정 너무 좋으시다. 좋아요. 어르신들이 이 동네를 사신 분들은 보통 30년에서 길게는 60년까지 사셨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사는 공간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선물해드리는 의미차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바로 이쁘게 좀 찍으라고. 알겠어요. 어머니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자, 다 함께 김치. 모든 것이 다 좋지. 어떻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오고 다 우리 다 선생님들도 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작가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함께 진행하는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골목골목에 담긴 마을 주민들의 추억이 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붓을 몇 번이고 덧대어 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생각으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저희들의 그림을 보고 밝고 희망찬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예술인을 응원하고 마을의 숨결을 불어넣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은 물론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삶까지 환하게 비추는 멋진 작품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새해를 맞아 작년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도연아, 참 잘했다. 씩씩하게 잘 살았다. 이런 행복이 이렇게 올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를 쓰면서. 한 해를 잘 보낸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김해대회동 특별한 작은 전시회가 왔소. 올해 첫 방문지는 경남 김해시인데요.
우리 내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통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7만 6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넓은 공간과 문화예술이 잘 접목되어 있어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좋은 동네입니다. 문화생활 즐기기 좋은 동네답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는데 볼일이 서가지고 왔다가 우연히 보니까 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힐링이 되고 참 좋네요. 저희 어머니들의 얘기를 그대로 녹여낸 듯한 또 그게 시로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제가 더 즐겁네요. 살아있는 과거를 말하다 시와 그림 그리고 이야기는 내외동 어르신 각자의 인생사를 시로 표현한 소박하지만 특별한 전시회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6주간 15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 이야기, 추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글을 좀 쓰게 했습니다. 아주 동화 같은 감성을 지니신 어머니세요. 저희가 꽃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꽃을 보시고 시상이 떠오르셔서 진달래꽃이라는 이렇게 예쁜 시를 바로 지으셨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죠. 나 때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어릴 적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세대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알록달록 피어난 이야기들 모두 눈길이 가는데요. 어르신 한 분은 젊은 날 혼자 되시고 자기들이 키우며 힘든 시절을 잘 견디고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시며 힘들었지만 잘 살아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기쁘시다고 하신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연아, 참 잘했다. 씩씩하게 잘 살았다. 나 자신을 칭찬해본다. 이 프로그램이 도연이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예. 천생 시인 같은 도연 씨를 만나봅니다. 내외동은 복지센터가 잘 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내외동 복지센터에서 그 지원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참여하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나가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즐거우니까 다음 주가 자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 주가 지내고 나면 아이고 또 다음 주가 지나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 속 꼬깃꼬깃 숨어있던 이야기를 펼치기가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동안 뭐 좀 잊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제 남은 인생도 꽃처럼 즐겁게 살고 싶고 꽃 피우고 싶어서 저렇게 나는 나름대로 썼는데 선생님들이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나비처럼 훨훨 꽃잎에 안고 싶다.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서 큰 희망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읽을수록 가슴 뛰는 어르신들의 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84년 인생 처음으로 시 쓰는 재미를 느껴봤다는 차분 씨.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뭐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막 가가지고 그림 그린 거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생전에 생전 처음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행복한 거 없습니다. 고난했던 삶으로 써낸 시, 유독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내 자신으로 해서 살고요. 저는 성격이 밝고요. 뒤끝이 없고 치매 예방을 해서 부록도 많이 마치고 색칠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내외동 시인 탐방 마지막은 해바라기를 쓴 도분 씨. 참 집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그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럿이 모이는데 거길 가니까 막 웃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기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고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기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노란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활짝 웃는 기분이다. 이 기분 그대로 새해까지 전시는 끝나지만 여운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전시회는 세비치 요원들의 복지를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뤄낸 작은 결과물입니다. 감사함을 전하고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건강을 잃지 않으면은 손끝 놀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참 한 게 너무나 재밌었고 고마웠어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물러가라.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써내려가다 보니 아름답기만 한 어르신들의 삶처럼 맞이하는 신축년 꽃길만 걸으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가 그대로 있고요. 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이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싶은데요.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물러나라! 환경 문제 해결하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늘어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든 지구는 그 증상을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표현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 악순환을 끊겠다며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려는 노력. 그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해 볼까요? 흰눈이 소복이 내린 날, 환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로 도착한 이곳은 안녕하세요. 어디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제작진 괜찮네. 좀 시작하기 전에 따뜻하게 차 한잔 해야지요. 똑똑해. 네. 커피 한 잔 시키면 되는 거죠? 네, 메뉴판 여기 있어요. 저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텀블러 있으세요? 텀블러요? 네. 텀블러는 없는데 텀블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텀블러를 또 가지고 오셔야만 저희가 음료가 제공 가능한데 없으시면 네. 저희 대여용 텀블러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공유 텀블러 이걸로 사용해 드릴게요. 그럼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카페입니다. 노 플라스틱, 마을에서 지구를 구하다라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문을 연 순천 최초의 노 플라스틱 카페에선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쓰지 않으며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사용해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에게는 1,000원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었고 환경운동에 동참한다는 자부심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쓰다 보면은 더 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노플라스틱 운동에 참여하는 데 의미도 있기도 하고 할인도 돼서 자주 이용합니다. 이곳이 노 플라스틱 카페란 말이에요. 카페라는 게 뭐 저도 알지만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불가능할 거란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어때요?
실제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에 테이크아웃이 안 되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시민분들의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노플라스틱 운동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세요. 생활 속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수세미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친환경 세제를 리필해서 쓰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한 몇 그램 정도 사실 예정이세요? 한 200g? 네. 200g이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느꼈던 찝찝한 마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카페 곳곳에 눈에 띄는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페트병에 뭔가 빼곡히 들어있는 이것, 그 정체가 뭘까요? 선생님, 그 아무리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카페 테이블에 쓰레기는 웬 말입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저희가 에코브릭을 설명해드리려고. 에코브릭이요? 네. 에코브릭이 뭐죠? 에코브릭이 요건데요.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 엄청 단단하네. 엄청 단단하죠.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다 비닐이에요. 비닐 쓰레기? 네. 사실 비닐이 좀 재활용이 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일반 쓰레기에 네. 비닐이 차지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의자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에코브릭은 해외에선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는 친환경 자재입니다. 가구와 건축물의 재료로 이용되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럼 오늘 집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라벨을 일단 제거를 해주세요. 네. 해서 라벨도 이제 비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거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종이? 네. 네, 종이는 안 돼요. 종이를 넣으면 안 돼요? 네. 종이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인데 여기는 썩지 않은 비닐만 넣기 때문에 종이는 여기 재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폐지로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 방학 기간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그쵸? 많이 심심해하는데 그쵸? 이런 거면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렇게. 또 이걸 하면서 좋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이 비닐이 나오는구나. 측정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 집에서 뭐 방학 때 환경 교육으로도 아주 제격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비닐을 잘게 잘라 페트병 안에 채워 넣는데요. 이때 꾹꾹 눌러서 빈틈없이 채워야만 튼튼한 에코브릭이 완성됩니다.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뭐 이익이 있나요? 제가 너무 그랬나요? 이익이 없나요? 환경운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오시면 또 천연수세미를 그래요? 네,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이익이 있었네요. 네. 이익이 있었네요. 네. 양성화 리포터의 피땀 눈물이 스며들어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에코브릭. 드디어 완성. 에코브릭 완성했습니다.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쁜 의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역 인근의 작은 상점에서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정무역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이곳에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아니 오기 전에 제작진들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친환경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고. 네, 일상에서 그냥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밀크로드라는 특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밀크로드요? 네. 젖소들이 계속 달려가는. 밀크로드 그거 아니에요? 실크로드처럼 뭔가 우리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뭔가 움직임과 길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장명 센스도 수준급인 밀크로드.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무슨 우유팩이? 네, 전부 다 우유팩. 저 박스까지 전부 다.
씻고 자르고 말리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한 소중한 결과물들입니다. 와, 진짜 밀크로드네요. 네. 이야, 이게 밀크로드에 쓰이는 것들인가요? 네, 우유팩을 모아서 저희가 네. 휴지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우유팩도 수입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버리지 않고 모으면 우유팩은 휴지와 키친타올로 재탄생합니다. 그럼 밀크로드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순천이 생태 수도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네.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손에 잡히는 생태 캠페인을 생각하다가 이런 우유팩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주변에 제안을 하면서 하게 됐고 올해 2년째인데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야, 함께 네.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네. 뭔가 이제 코로나와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푸대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네, 다 씻고 말리고 가져다 주신 거고 네. 굉장히 사실 저희는 모아서 보내는 역할. 밀크로드의 취지에 공감한 순천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며 우유팩 모으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ml 우유팩 100개가 모이면 미용 티슈 한 팩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팩당 1kg의 펄프가 절약됩니다. 재활용 티슈 60팩이면 30년생 침엽수 한 그루를 베지 않아도 되죠. 안녕하세요. 와, 오늘 또 우유팩을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됐군요. 네. 밀크로드를 함께 하니까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쓰레기도 안 나올 뿐더러 그냥 말려가지고 펴놓기만 하면은 이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걸로 이제 우리 가게 홍보도 되고 하니까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눈앞에 닥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지구를 위해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많이 재활용하려는 노력. 이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내일의 지구는 오늘보다 건강해지겠죠? 2021년은 저 동참을 해서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동참해 보시죠. 노릇하게 구워낸 추억 한 점을 쌀밥 위에 살포시. 숯불의 온기처럼 따뜻한 정이 익어가는 경북 안동. 밥을 한 그릇 먹던 걸 두 그릇 먹게끔 생각하는 게 강고등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치 않는 고향 같은 맛이 있습니다. 오래된 손맛과 함께하는 노포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전통을 논할 때는 맛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도심 중심엔 유독 오래된 맛집이 많은 편인데요. 예, 안동은 내륙지방입니다.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생선이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영덕이에요. 영덕에서 영덕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아와서 안동까지 오는 데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이틀 동안 오다 보면 고등어가 상해요. 상하니까 중간에서 죗거리 장터에서 간을 칩니다. 그래서 숙성이 돼서 안동에 도착하죠. 이게 안동 강고등어 오래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생물고등어에 짭짤하게 소금간을 친 안동의 대표 음식. 그 역사의 정점엔 고 이동삼 옹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작업하신 걸 한번 봤었거든요. 보면은 앞치마에 흰 옷에 작업을 하시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하루에 몇만 마리를 하셨다. 그걸 이틀 만에 할 거를 하루 만에 다 했다. 그 속도도 빠르시고 그리고 손에 딱 20g 잡으면 항상 똑같은 그냥 멀리서 봐서도 같은 자세에서 항상 똑같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한번 가시면은 영덕에 가시면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갔다 오시고 옛날에는 영덕에서 오실 때는 그게 운송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달구지라든가 뭐 지게 이렇게 지고 오셨다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봤을 때는 참 많이 힘드셨고 일밖에 모르신 그런 분이라고 많이 생각납니다. 등짐꾼의 일까지 도와가며 어물전 최고의 간제비 명인이 된 고 이동삼 옹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강고등어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이동삼 선생님이잖아요. 고향 갈 때마다 안동 고향에 올 때마다 먹고 싶은 게 강고등어네. 7, 8년 전에 7, 8년 전에 간제비 하는 걸 봤죠. 강고등어를 사러 왔다가 그 모습도 보고 먹어도 생각나는 맛이지. 그 손맛을 이어가는 이곳은 정평이 난 맛집. 아버지가 한 50년 동안 강고등어를 직접 제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제가 어릴 때도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여행객들이 안동에 와서 진짜 오리지널 강고등어를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저하고 아버지가 이 식당을 만들어서 지금 해가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50년 전 고 이동삼 옹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부터 집밥 감성이 그리운 이들까지 고등어 한 점에 잊고 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장날 되면 우리 동네는 뭐 해가지고 촌이다 보니 맨날 이거 강고등어, 그래서 어리다 보면 강고등어 먹고 평지에 나가면 생선이 저는 강고등어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몰래 구울 때 꼬랑지 쪽에 내가 혼자 먹어보기도 하고 구이도 그렇고 고등어 조름이라 그죠. 고등어 고등어 찢은다 그지 우리 말로는. 근데 그게 최고였죠. 그리고 뭐 이거 기껏 먹어봐야 큰일 날 때 그리고 뭐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때는 그냥 찢어가지고 막 꼬치 벌겋게 해가지고 먹고 구 먹고 막걸리 먹을 때 한 잔씩 구 먹고 그랬어요. 간고등어 하면 보통 구이로 즐기곤 하지만 이 집에선 찜도 인기,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구이와 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 이동삼 옹의 음식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항상 음식은 자식들, 내 자식이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똑같이 같은 맛, 초심은 항상 잃지 말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은 제 옆에 마음 깊은 곳에 내 가족과 같이 내 손님을 똑같이 맞아라. 특히 안동에서는 옛날부터 손님이 오시면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런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정건 사장. 그가 지켜낸 50년 역사가 오늘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년 동안 이루었던 전통적인 맛을 이어가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100년 기업이 꾸미면서 항상 똑같은 맛,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대로 같은 맛을 내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안동에서 간고등어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몇 날 며칠이 모자랄 정도. 누군가는 유년 시절을, 누군가는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운 아버지의 손맛.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간고등어 노포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안동 원도심하면 지나칠 수 없는 곳 먹거리 골목을 찾았습니다. 안동 갈비골이라 적힌 굴뚝은 옛 섬유 공장의 흔적. 1980년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주변에 있던 식당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의 갈비 골목이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갈비집을 제가 경영한 지 한 세월은 한 만으로 28년. 예. 앞뒤 치면 한 30년인데 만으로 28년이 됐고요. 처음엔 이 골목에 제가 시작할 땐 연세만 할머니 딱 한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두 집이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 고기를 좋은 고기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손님이 이제 몰려들고 이러니까 한 집, 두 집 이렇게 생겨서 이제 갈비골로 형성이 됐습니다. 갈비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이 집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희만의 특제 소스와 안동 마늘을 곁들여 그 고기의 특유의 냄새를 잡고 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저희 집만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비법 자랑 좀 드리려 했더니 갑자기 외출에 나선 사장님. 자금장이 또 가게하고 떨어져서 있으니까 직원들이 작업을 잘하고 있나 가서 확인하고 보고 오려고요. 격려차 방문한 축산 가공장에 또 다른 비결이 숨어 있다는데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고기 손질을 맡겨 항상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는 것. 30년 맛집의 노하우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네요, 오늘도요. 항상 잘하고 매간 빚고 있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안동 한우만을 고집해 왔다는군요. 고기의 마블링을 최대한 살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 싱싱함을 손님들 식탁 위에까지 유지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 가장 분주해지는 저녁 시간. 요즘은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그래도 저녁 준비는 소홀함 없이 착착 진행됩니다. 강릉에서 왔는데 여기가 안동이 제 고향이라서 고향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는 곳입니다. 갈비가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더 육향이 많이 좋은 편이라서 꼭 와서 한 번씩 고향 올 때마다 찾습니다. 고향 올 때마다 생각나는 갈비 한 점에 그동안 쌓인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사람들. 저희는 사실 서울에 살면서 안동에 놀러 오게 됐는데 마침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문하게 됐고요. 직접 먹어보니까 더 맛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먹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칭찬에 안주하지 않으려 애쓴다는 박금화 대표. 음식을 대할 때면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께 항상 저는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직한 음식, 정직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해드리고 앞으로도 늘 싱싱하고 질 좋은 식품으로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갈비를 시키면 매콤한 갈비찜과 우거지 된장국은 무료 제공. 인심 좋은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숙성하지 않고 바로 양념에 내놓는 마늘갈비가 더해지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양념의 비법은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사장님만의 손맛이 담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온 국민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전국의 맛있는 맛집을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늘 정직해야 한다는 철칙으로 갈비 골목을 지켜온 박금화 대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도 30년 내공으로 뚝심 있게 이겨내는 중입니다. 고향 어머니의 정과 푸짐한 인심이 생각나는 집. 안동 갈비 골목 노포점이었습니다.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지역 향토 맛집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손맛을 지켜온 노포점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